안녕하십니까, 박훈입니다. 제가 이제 시골에서 살았잖아요. 시골에 살아가지고 이제 인천에 처음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있으면서 저는 어렸을 때 싸움을 못했습니다. 굉장히 못했고요. 쉽게 해서 어머니가 엄마 아빠가 그 당시에 이제 지금은 이제 어머니 아버지 하잖아요. 이제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 하죠. 엄마 아빠가 예를 들어서 100원을 주고 이제 가요. 여동생이나 저랑 100원을 주고 일 가면은 그거 갖고 이제 뭐 사 먹잖아요. 근데 뭐 가서 사 먹으면 동네 애들한테 다 뺏겼죠, 뭐. 동네 애들한테. 그리고 이제 또 국민학교 1학년 때는 뭐 학교 다니 초등학교죠. 지금은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고요. 다니면은 그냥, 애들 가방 들어주기 바쁘고요. 애들한테 놀림감 당하기 바쁘고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냐면요. 제 자신은 굉장히 약한데, 오빠는 강하다. 쉽게 얘기해서 우스갯소리로. 왜냐면 내 여동생을 누가 괴롭히는 적이 있었어요. 여동생을 제가 이제 어느 계기가 있었는데 여동생에게 욕을 막 했어요. 어떤 장구진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뭐 동네. 그때는 그 친구가 굉장히 무서웠죠. 왜냐면 그 친구가 학교를 초등학교인데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를 안 다녔어요. 그러니까 막 동네에서 막그 학교 안 다니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뭐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내 여동생에게 이제 한마 막 욕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갑자기 그냥 이때 이성을 잠깐 잃었어요. 이건 아니다 생각이 들어서 그냥 걔랑 처음으로 내 동생한테 그러니까 너 왜 내 동생한테 그래? 그러니까 걔는 이제 우습죠. 제가 우스웠을 거예요. 굉장히 이런 그다가 이제 둘이 이제 치고받고 이제 싸움을 시작한 거예요. 싸움하고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싸움을 제가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여동생 하여튼 제 동생을 괴롭히는 계기가 돼서 제가 싸움을 했는데 어렸을 때 싸움은 그렇잖아요. 눌거나 코피 터지면 그냥 끝나잖아요. 그럼 뭐 제가 뭐 이겼죠. 근데 내가 그런 실력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지고는 못 살았어요. 그러고 나서 또 옛날에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옛날에는 우리가 아카시아 꽃 혹시 아세요? 아카시아 꽃? 아카시아 꽃을 옛날에는 따먹었어요. 지금은 공해가 너무 심각해서 못 따먹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조금 이렇게 도시에서 조금 벗어나면 산 같은 데가 좀 많이 있었어요. 인천에 특히 많았어요.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아카시아 꽃을 따먹어요. 따먹고 그걸 또 갖고 와가지고 옛날에는 어른들은 그 아카시아 술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 아카시아. 근데 우리가 따먹으면 왜 이렇게 맛있는지 그때는 뭐 먹을 게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제 이런 적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하루는 우리 형이랑 친형이랑 나랑 형님이랑 아카시아 따먹으러 동네 형들이랑 이렇게 모여가지고 아카시아 꽃을 따먹으러 갔어요. 따먹으러 갔는데 우리 옆집 사는 형이에요. 그 형도 그 집도 세 방이고 우리도 세 방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엄마 아빠 형 나 그 여동생 이 다섯 식구였고 그 친구는 네 식구였어요. 엄마 아빠 아버지가 계셨나? 하여튼 네 식구였어요. 하여튼 형과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은 제 또래, 형은 저보다 한두 살인가 많은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제 우리가 아카시아 따먹고 다 같이 갔는데 그 형이 우리 아카시아를 뺏으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카시아를 딱 뺏으려고. 야, 그 딴 거 갖고 와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힘이 있어요? 달라니까 우리 형이 또 씨발, 우리 형은 또 님이 그런 걸 1등이야. 가져가라가 갖다 주더라고요. 내가 아무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형한테 딱 그래서 형, 이건 아니잖아. 우리가 땄는데 씨발 저거 왜 줘, 우리가. 내가 딱 그랬죠, 우리 형한테요. 우리 형은 그 당시에는 좀, 지금도 우리 형은 순둥이고요. 우리 형은 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엄마들 싸움을 포기하는 스타일.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됐어. 그냥 또 따면 되지. 근데, 저는 그게 싫더라고요. 형, 우리 건데 저거 우리가 왜 저 사람한테 줘야 돼? 그래서 내가 우리 형한테 딱 그랬죠. 형, 잡아, 내가 때릴게. 그러니까 우리 형이 싹 가가지고 그 형을 딱 잡은 거예요. 잡은 걸 내가 그냥 띵! 콧장대기에 때려버렸죠. 뭐 이제 거기서 이제 끝난 거죠. 딱 그러니까 쌍꺼 피 흘르더라고요. 가지고 야, 이겼구나. 어머, 근데 씨발 갑자기 변수가 나왔네, 변수가. 어? 나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쌍꺼피 흘리고 무릎 꿇고 그냥 울면 이제 끝나고 우리는 아카시다 뭐 들고 이제 집에 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변수가 생겼네. 갑자기 그냥 씨발 돌막 집더니 돌 갖고 막 던지고 막 덤비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씨발 이건 아닌데, 이거 새로운 권법인데 다 당했어요.
당해가지고 형이랑 나랑 아카시아, 근데 딴 거는 버릴 수는 없으니까 질 카풀한 거 아카시아 꽃 들고 막 집에 도망갔죠. 근데 그 형은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울면서요. 또 집이 같은 집이잖아요. 집이 이쪽 같은 대문이 아니라 그 새빵이 있죠. 옛날 바다 판자촌이니까 다다닥 붙여 있는 바로 옆집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형이 계속 쫓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막 도망가가지고 우리 집 거의 가까이 왔어요. 이제 다 왔어요. 다 왔는데 마당에서 그때 이제 현정이 형님이라고 저보다 한 살 많은데 현옥이 누나, 그 아버님 어머니 그도 그 나름대로 그 동네에서도 제일 잘 살았어요. 그 뭐 가정 그런 교육도 잘 받았고. 근데 거기서 여동생이 놀고 있던 거예요. 동생이 놀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형은 님이 그냥 도망오면서 집에 숨도 안 쉬고 그냥 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집으로 그냥. 근데 나도 들어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형이 내 여동생한테 병을 딱 깨더니 내 동생한테 목에다가 탁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동생이 그냥 그 어린, 그때 내 동생이 저 4살 차이 나는데요. 하여튼 내가 그때가 초등학교였어요. 초등학교 1, 2학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동생은 아직 학교를 안 갔는데 무릎 꿇고 살려다가 빌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거 씨발 아니잖아요. 이러다 브레이크 딱 잡고 야 형 뭐야 막 이렇게죠. 액션을 취했죠. 했더니 우리 형은 내 이미 뒤도 안 보고 집에 들어가 버리고요. 내가 그 형한테 형 그거 뭐야 막 근데 이제 막 내가 병 버려 막 그랬죠 제가. 그러니까 여동생을 살려달라고 했는데 그때 현정이 형인가 현옥이 누나인가 하여튼 야 너 그러면 안 돼 하면서 이제 그 병을 이렇게 빼셨어요. 그러지 말라고. 근데 그 형은 이제 계속 이제 너 일로 와. 근데 한마디로 저한테 오지를 못하더라고요. 왜? 한 번 맞았잖아요 지금. 한 번 맞았어요. 그게 또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오지는 않고 야 너 일로 와봐 그러더라고. 너도 형이 와 하면서 이렇게 저는 계속 뒷걸음질 쳤죠. 그러면서 여동생 야 너 빨리 집에 들어가. 여동생이 그냥 울면서 집에 들어갔는데 님이 우리 형은 바로 문도 안 열어준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울면서 오빠 이거 문 열어주더라고요. 그거 확인하고 이거 틈새로 이렇게 형이 보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내가 걱정되나 봐요. 그래도 우리 형이. 그래서 내가 약간 이제 대치한 상태에서 계속 형 그거 버리고 형이 뭐 잘못했잖아. 왜 우리 아카시아 꽃을 뺏어 막 이제 제가 막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다가 좀 눈치 봐가지고 제가 도망가서 집으로 들어갔어요. 야 들어갔는데 그 형이 이제 우리 집 앞에서 문을 계속 이제 저 빼는 거예요. 판자문이니까 얼마나 뭐 하겠습니까? 힘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를 계속 잡고 안 넣었죠. 그 형이 계속 문 열다가 지쳤는지 형이 집에 들어가더라고요. 우리는 그때 당시에 문을 못 열고 어머니 아버지 올 때까지 기다렸죠. 문 꼭 잡고 형이랑 나랑 여동생은 자고 방에서 자고 문 열면 큰일 나잖아요. 이제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비겁하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또 있어요. 또 있는데 지고는 못 살더라고요. 제가 지고는 어렸을 때부터 그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형성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렸을 때 지고는 못 살고 제가 몸이 굉장히 예소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또래들 비해 하여튼 굉장히 작은 키에 속했어요. 뭐 옛날에는 이렇게 키 순서대로 이렇게 초등학교 때는 번호를 매겨주잖아요. 거의요. 어쩔 때는 이제 뭐 기억 니은으로 매겨주는데 거의 제 기억으로는 키 순서로 매겼어요. 그리고 제가 10번 항상 아니었어요. 10번 안. 뭐 7번, 8번, 6번 이렇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등치가 좀 예소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남한테 지기는 싫어하니까 내 힘이 안 되면은 상대편 힘을 빌려서라도 나는 그 사람을 이겨야 돼요. 그리고 옛날에도 또 우리 친구 중에 저는 빨치산 살았어요. 빨치산 살았는데 빨치산 친구 중에 우리 또 국진이라고 있어요. 그 친구는 또 우리 또래에서는 아주 우리보다 걔는 나이롱이에요. 나이가 줄었다 높였다. 어쩔 때는 이미 우리 형이랑도 친구하고 뭐 우리랑도 친구하고 이 밑에 애들이랑 친구하고 나이롱이에요. 하여튼 근데 그 친구가 어렸을 때는 거의 대장이었죠. 뭐 덩치도 크고 감히 뭐 대적할 자가 없었어요. 근데 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옛날에 이제 우리 여기 인천 사실 분들은 알 거예요. 소래가 바닷가인데 염전이 있어가지고 수영치를 많이 다녔어요. 이쪽 금방 남천동 이렇게 사는 사람들, 남동구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아마 그 인천에 사는 사람들은 가봤을 거예요. 저희들도 많이 글로 수영치고 다니고 그랬는데 수영치고
올 때마다 뭐 감자, 고구마 이런 거 캐서 먹었어요. 우리가 몰래 서리했죠, 서리를 해가지고 무 같은 거. 근데 이 씹새가 님이 우리는 우리끼리 캐서 먹는데 자기 거 안 캐었다고 이제 잃는다는 거예요. 아저씨한테 가서. 그것도 얼마나 무서워요. 그리고 아니 내가 그랬죠. 야 네가 캐서 먹으면 되잖아. 내가 그랬더니 야 니들만 니 씨발 남의 거 도둑질했으니까 니들만 니 큰일 났어. 그건 잡혀갈 거야. 막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때요. 그리고 근데 제가 또 꼬라지가 살짝 난 거예요. 꼬라지가. 가지고 제가 어제 방송에 우리 창원 형 있다고 그랬잖아요. 창원 구두 닦기 하는 형. 그 형이 힘이 좋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삼촌한테 많이 맞고 자라고 하여튼 힘든 일도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진짜요. 막 어렸을 때 우리는 물을 지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수도꼭지가 없어가지고 물을 지었어요. 이렇게 지게로. 근데 형은 초등학교도 안 된 상태에서 그 무게를 지고 다녔어요. 물을 조금씩 담아가지고. 그러니까 하여튼 힘이 셌어요. 아주 형 보고 형이랑 그때 그 옆에 친구 하나 또 있었걸랑요. 친구 근데 그 친구는 얼마 전에 죽었어요. 근데 그 친구랑 둘이 있으면서 제가 형, 야 친구야, 우리가 먼저 앞으로 싹 갖고 올라. 그래서 뒤에 따라오면서 그냥 놀리더라고요. 야, 너는 이제 내가 경찰에 신고할 거야. 막 이러고 놀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싹, 형이 왼쪽 잡고 네가 오른쪽 잡아. 내가 한 방 때려버릴게. 때리면은 야, 이제 커피 나면 끝난 거야. 내가 딱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뒤돌아서 가지고 야, 뭐 무를 이제 무 먹었어요. 무 먹는 척하면서 갑자기 잡아! 그러니까 딱 잡은 거예요. 근데 이런 님이 친구 새끼는 안 잡는 거예요. 그 갑자기 허해졌잖아요. 한쪽씩 잡기로 했는데 얼마나 당황스러웠습니까? 아주 이 계산이 또 빗나간 거예요. 야, 이 씨백이 좋댔다. 했는데 이제 형이 딱 잡더라고요. 아주 잡은 거예요. 제가 그냥 한 방에 그냥 또 코피를 그냥 냈죠. 그냥 빵 때려가지고 그냥 코피가 질질 흘리니까 푹 주저앉더라고요. 그냥 툭 왔더라고요. 또 우리는 근데 코피가 너무 많이 흘렀어요. 코피 갑자기 너무 그렇게 많이 흘릴 줄은 몰랐어요. 쭉쭉 나오더라고요. 무서워가지고 그냥 형이랑 우리 사촌 형이랑 저랑 뒤도 안 보고 달렸죠. 집으로. 그 친구는 자기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있더라고요. 우리 들어가서 이제 집을 도망갔죠. 도망갔는데 나중에 그 친구랑 이제 그 형님이 찾아왔어요. 우리 집을요. 찾아와가지고 저희 그때 이제 나중에는 이제 큰 누나도 시골에 있다가 올라오셨걸랑요. 큰 누나 6살 차이 나는데 올라와가지고 이제 큰 누나랑 하여튼 그 형이랑 이제 막 싸웠어요. 말다툼하면서. 훈이가 때렸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막 하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 누나는 아니 걔가 먼저 뭐 이렇게 했더만 하면서 막 응? 막 말다툼 하더라고요. 하면서 나중에는 그냥 흐지부지 됐어요. 흐지부지 됐는데 사실 이제 그 친구를 1대1로 있을 때 내가 피했죠. 무서우니까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 사촌 형이랑 우리 형님들이 있으면 같이 이렇게 만나요. 근데 그래도 그 친구도 함부로 저한테 못하더라고요. 맞은 기억이 있으니까. 저 어렸을 때 그런 게 참 중요해요. 한번 맞은 기억이 있으면 함부로 못한다는 게. 근데 사실은 좀 두렵더라고요. 저 새끼가 단둘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까봐.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저랑 이제 친한 친구가 됐죠. 나이 먹으면서 무지방에 싸웠습니다. 그 친구랑.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깡다가 좀 생기다 보니까 이제 1대1로 있어도 그 친구가 안 무서운 거예요. 뭐 몇 대 맞으면 맞는 거지. 나도 때리면 되는데. 이런 생각이 막 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때부터 하여튼 싸움을 시작했는데 제 기억으로 아버지가 사우디 가셨걸랑요. 어렸을 때요. 그러니까 사우디를 2번 갔다 오셨어요. 2번 갔다 오셔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이 제가 많이 좀 부족하죠. 근데 제 얼핏 기억으로 아버지가 올 때마다 저에게 사랑을 많이 주신 건 제가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크게 제가 못 느꼈나 봐요. 사랑을 못 느끼고 좀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나이 먹으면서 이제 그게 큰 사랑이었다는 걸 이제 아는 거죠. 이제 아는 거고. 하여튼 제가 그런 어렸을 때 그런 계기들이 있었다는 거죠. 계기들이 있어가지고, 그 형, 아까 그 목에다 칼렸다는 목에다가 유리됐다는 형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사람이 뭐 됐는 줄 아세요? 응? 경찰 됐어요, 경찰이요. 제가, 어, 이번 지역 말고 그 앞 지역에 남동역에 인천에 남동경찰서 있습니다. 남동경찰서 있는데 그분 형이 혹시 이 영상을 혹시 본다면은 아마 옛날 기억할 거예요. 그 어떻게 하면 그 형한테는 뭐 기억하지 않는 않을 기억하고 싶지 않은 부분일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뼈저리게 뭐 그때도 제가 잡혀가지고 있는데 우연찮게 싹 스쳐 지나가는데 그 형 얼굴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 형이 딱 그러면서 그 옛날 생각이 나서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저 형이 옛날에 내 동생한테 저랬잖아. 이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여기 인천 남동서에 계시더라고요. 경찰
경찰 옷을 딱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경찰 됐네. 그래서 그 형은 아마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형 나이가 저보다 한두 살 많으니까 지금 49세 아니면 50세 됐습니다. 그리고 빨치산에 그 형, 우리 옆집, 우리가 먼저 새를 살고 그 형이, 그 형네가 나중에 들어왔는데 얼마 안 사다가 다시 이사 갔어요. 이사를 갔는데, 하여튼 그런 기억이 나네요. 기억나고, 여동생은 그때 어려서 아마 그걸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거 다. 근데 저는 그걸 안 잊어먹더라고요. 지금까지 그거를 제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냥 얼굴 살짝 스쳤는데 벌써 스치자마자 그 얼굴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그 형이잖아. 딱 이렇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렸을 때요, 이 영화 혹시 아시죠? 이거, 뭐야, 블라드 사인드인가? 블라드 사인드. 그 영화가 보통 이런 거였어요. 흑인 싫어하더라고요. 흑인 럭비 선수예요. 럭비 선수인데 그 사람이 다른 건 다 못하는데 보호 본능이 90 몇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정말 한없이 더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면 저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저를. 그러니까 좀 비슷하게 맞대 보니까 그 친구도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하는데 보호 본능만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입양당해가지고 입양해서 럭비 선수로 해가지고 흑인인데 크게 성공하는 그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냐면 저도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찌꾸딱 당했다고 했잖아요. 저랑 놀아주는 친구들이 없었어요. 근데 내가 쟤들이랑 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이제 쟤들이 도둑질을 하더라고요. 슈퍼에서 막 껌, 쪼꼬리 같은 거 훔치더라고요. 근데 쟤는 처음에 며칠 무서웠죠. 그런 거 어떻게 하는지. 근데 보니까 자기들끼리 훔쳐가지고 자기들끼리 먹고 뭐 저는 뭐 주지도 않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면서 기분 좋으면 하나 주더라고요. 껌 하나 같은 거. 그거 이제 같이 먹고 그랬는데 이제 느낀 거예요. 제가 쟤들이랑 친해지기 위해서 저런 걸 훔치면은 쟤네들이랑 친해질 수 있겠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1등 했습니다. 1등. 그냥 쟤들은 껌 한두 통을 줄 때 저는 한 박스씩 줘요. 한 박스. 밖에 가면 라면 박스 같은 거 있죠? 그냥 들고 나와버려요. 그냥. 왜? 그래도 걸리기도 많이 두드려 맞아도 부는 건 없어요. 절대. 왜? 풀면 걔들이 안 놀아주니까. 그러니까 부는 건 없고 그냥 걸리면 두드려 맞고 안 걸리면 그거 갖고 우리끼리 이제 파티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애들이 이거밖에 야 훈이 막 이러더라고요. 어렸을 때 동네 친구들이 지금 우리 동네 친구들이 다 그랬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 안 놀아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있었어요. 안 놀아주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그러니까 걔들은 벌써 그 빨치산이라는 동네가 형성이 돼 있었어요. 이렇게 그 또래들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나중에 이사 왔잖아요. 이사 왔으니까 타동네에서 이사 왔으니까 굉장히 텃세도 심했죠. 텃세도 심하고 근데 거기다가도 씨발 공부도 못하고 그러니까 더욱더 어떤 근데 걔들이랑은 같은 또래니까 놀고 싶잖아요. 걔들이 안 놀아주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놀아주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하여튼 국민학교 6학년 때까지 우리는 MBC라고 했어요. 세비는 거 남들 거 세비 그 훔치고 그런 거를 MBC라고 뭐 남의 집 담타가 넘어가가지고 뭐 양말 막 이런 것들 걸어놓으면 양말 같은 거 훔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런 거 잘하니까 형들이 좋아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친구들도 좋아하고 막 놀아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까지는 그런 이제 좀도둑 짓을 많이 했죠. 근데 이제 6학년 나와서 중학교 들어가서는 그 창피하다는 짓이라고 이제 깨닫고 안 했어요. 그런 짓을 안 했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는 애들이랑 놀기 위해서 저는 이것도 먹어봤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벌 있죠. 벌도 먹어봤어요. 똥구멍에서 벌 그 침 빼고 그냥 생으로 씹어 먹어봤어요. 그건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 먹으니까 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이제 그랬어요.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나랑 웃어주고 나를 좋아하네, 나랑 놀아주네. 그러니까 그 몇 번 먹었어요. 몇 번. 속에서는 씨발 내가 비 많이 상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다른 이유는 없어서 놀아주니까. 그래서 그냥 먹은 기억도 나고 아까 그 얘기했던 흥인 럭비 선수 그 친구처럼 그 친구가 보호 본능이 90 몇 나온 거예요. 그래서 럭비를 시킨 건데 저도 어렸을 때 제일 갖고 싸운 일이 별로 없어요. 저는 제일 갖고. 근데 쟤랑 친한 친구들, 저랑 이제 뭐 하는 친구들, 이 친구들을 괴롭히면은 저는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너랑 가장 친한 친구인데 나랑 유일하게 놀아주는 친구들인데 얘들을 괴롭히면은 제가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 전에는 내 여동생이었고요. 여동생이 유일하게 나랑 놀아주는 친구가 내 동생인데 내 동생을 괴롭히면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그래서 싸움을 좀 많이 했어요. 소년수 때도 싸움 많이 했고요. 저 때문에 탈옥한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소년수 때. 이 얘기도 제가 나중에 해드릴게요. 이 얘기 하면은 정말 사람 놀랄 겁니다. 청주 선언원에서 탈옥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 때문에. 그 얘기도 나중에 제가 해드릴게요. 하여튼 뭐 어렸을 때 제가 살아온 걸 좀 얘기해 주는데 어렸을 때 하여튼 그랬어요. 근다고 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뭐 저한테 뭐 사랑을 안 주는 게 아니라 사랑을 주긴 주셨는데 그때는 그걸 잘 못 느꼈어요. 그리고 어린 나이에는 또 그런 말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자식이 태어나면 어렸을 때는 제일 좋은 사람이 엄마 아빠라고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애들이 초등학교를 가거나 이제 유치원, 요즘은 좀 빨라졌어요. 하여튼 초등학교를 가거나 이렇게 중학교 가면은 그 다음에 하여튼 초등학교 가면은 그 다음에 좋아지는 사람이 선생이라잖아요. 선생. 왜? 선생은 모르는 게 없어. 다 알아. 근데 엄마 아빠는 뭐 물어보면 몰라. 그러니까 선생님을 좋아한다잖아요. 그러고 나서 선생님을 좋아하다가 나중에는 좀 더 먹어 나이가 좀 더 학교가 이제 고등학교 정도 되면은 중학교 정도 되면은 친구가 좋다잖아요. 친구가. 왜? 선생님이 안 가르쳐 주는 걸 친구들이 가르쳐 주걸라. 그 친구들이 야 이게 친구들이 최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을 가거나 사회에 나오면은 또 좋아지는 사람이 있대요. 누군지 아시죠? 바로 이성인 거죠. 이성. 친구가 절대 메꿔주지 못하는 그런 게 이성인 거죠. 음, 전화 가지고 끊겼어요. 그래서 끊겨가지고 하여튼 그 다음에는 이성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메꿔주지 못하는 부분을 이성이 메꿔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내 여자친구가 제일 좋고 내 남자친구가 제일 좋고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은 또 좋아지는 게 있죠.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또 자식이라잖아요. 자식이 다시 좋아진다지 않습니까? 자식이. 이게 자연의 섭리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저도 그 당시에는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보다는 친구들이 좋았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노는 게 부모들이 놀아주는 그 부분이 못 놀아주잖아요. 뭐 일도 다녀야 되고. 근데 친구들은 같이 뭐 볼로 차고 뭐 공도 차고 뭐 칼싸움도 하고 뭐 팽이 돌리기도 하고 막 놀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제일 좋았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저희 어머니가 학교를 안 불려간 적이 없어요. 왜? 뭐 누구랑 싸워서 불려가고 뭐 유치원에서 불려가고 도둑질해서 뭐 걸려서 불려가고 아주 뭐 어렸을 때부터 그냥 어머니는 항상 학교를 불려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나이 이 정도 되니까 조금 이제 이게 조금 아는 거죠. 100% 철들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렇게 조금씩 알아가면서 이제 세상을 배워가고 저도 이제 이렇게 그쪽 우리 맑은 이 세상 속에 저도 조금씩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어린 추억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것은 어렸을 때 제가 그런 과거들이 있었다는 거. 근데 그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런 얘기는 가끔 하세요.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 훈이를 어렸을 때 내가 좀 가르쳤다면 훈이가 참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이런 얘기는 많이 하세요. 가끔은 어쨌든 울면서도 얘기하세요. 우리 훈이가 내가 어렸을 때 좀만 가르쳤다라면 근데 어머니는 그 나름대로 저를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제가 알아요. 제가 안 배우려고 했던 거죠. 제가. 근데 그때 어머니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많이. 아니, 그래서 공통 그런 얘기를 하세요. 좀 훈이를 가르쳤다라면, 다른 애를 몰라도 내가 훈이를 좀 가르쳤다라면,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국민학교 성적표를 한번 떼어봤어요. 거기도 제가 나오더라고요. 뭐가 나오면 인사성이 밝고 그림을 잘 그리고 그리고 굉장히 맹목적이라고 나와요. 맹목적이라고. 제가 나중에 그 성적표를 보여달라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맹목적이라고 나와요. 맹목적. 근데 그게 그 뭐냐면 그 친구처럼 부호본능 그런 게 저한테 굉장히 강했다는 거죠. 저랑 같이 노는 사람, 저랑 같이 가깝게 있는 사람을 괴롭히면 용서를 안 해요. 절대. 어렸을 땐 그랬어요. 제가. 근데 이제는 뭐 당연히 이제 우리 가족이죠. 이제 제가 가족을 먼저 생각하죠. 근데 어렸을 때 이 기억도 나네요. 내가 이 장반도 내가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옛날에는 판교촌 살면은 테레비 안테나가 대나무였어요. 대나무였는데요. 우리 집 남자락에서 어떤 형들이
어떤 형들이 지나가다가 한 형이 오줌을 누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막 이제 왜 그딴 데 오줌을 누냐고 막 뭐라고 그런 거였더니 그 형이 씨발 그냥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쌍욕을 해버리더라고요. 이런 님이. 근데 무서웠어요. 저는 무서워서 아무 못하고 어머니 뒤에 그냥 이렇게 숨어가지고 그냥 봤는데 제가 그 얼굴을 계속 기억을 했죠. 그 얼굴을. 근데 님이 나이 먹어서 이제 그 형은 그 형도 나를 기억할 거예요. 나이가 먹어가지고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까보기 시작한 게,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까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배는 게 없었어요. 무서운 게 없고, 언제든지야,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그 형이 동네 형이었는데, 우리 동네 친구들은 다 그 형한테 인사를 했어요. 오자 들어가요, 오자. 근데 이름 다 잊어먹어요. 그냥 다 말할 수는 없으니까 오자만 들어가요. 근데, 동네 형들이나 뭐, 우리보다 밑에, 그리고 우리 또래들 다 그 형한테 저만 인사를 안 해요. 그 형한테. 그리고 나는 언제든지 그걸 벼르고 있었어요. 너 일로 와봐. 그리고 이만하면 이런 족가고 있네. 야 뭔데? 그래서 나는 언제든지 그냥 전투적인 자세를 갖고 있었어요. 언제든지. 근데 그 양반이 그걸 알았는지 저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가끔 이렇게, 근데 뭐 그 양반이 또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 한마디로 그 또래 친구분들도. 근데 이상하게 저한테는 제가 갑자기 하여튼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중학교 때 어떻게 동네에서 아주 그냥 굳히기를 완전히 제가 자리를 잡아버렸다고 봐야 되나? 그게 형들 막 이름 아루랑 내렸어요. 근데 하여튼 그 양반이, 저는 이제 그 기억이 딱 있죠. 기억이 있어서, 근데 그 양반도 그 기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저도 한 말도 안 하더라고요. 난 진짜요. 그때 무술마다 한마디 했으면 왜, 난 그 양반한테 형이라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한마디 하면 그냥 바로 그냥 저는 그냥 원투 꽂아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냥요. 그냥. 두번 숨도 안 쉬고 그냥. 근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이건 우리 누나한테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우리 누나한테 어렸을 때 우리는 그 어머니 아버지가 중학교 때까지 시골을 보냈어요. 방학 때면. 여기 있는 것보다 시골 내려가라고 해서 항상 시골을 보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제가 중3 때까지는 갔으니까요.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항상 시골로 보냈어요. 근데 하루는 이제 가는데 가려고 이제 동네에서 내려가는데 그 당시에 제가 6학년인가 막 그랬을 거예요. 6학년인가 그랬는데 그 형이랑 씨발 어저께까지 같이 도둑질하고 다 다녔는데 형이랑 그 형 날 무지 이뻤는데 갑자기 이렇게 가는데 제가 상지 건너편에서 그 형이 아마 우리 누나보다 한두 살 어렸어요. 근데 우리 누나가 그 당시에는 이름이 보자가 들어갔어요. 보자. 우리 누나 이름이 보래였어요. 보래. 근데 그 형이 그냥 보더니 야 그럼 어디 가자 지고 아 형 시골 가요 했더니 근데 우리 누나가 보자더라는 거 알고 그냥 우리 누나한테 모르겠어요. 그 형이 그때 우리 누나를 좋아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 씨발 쌍욕을 해버리더라고요 막. 어제 그때부터 나는 그때부터 그 형이랑 이제 안 놀았어요. 시골 갔다 와서 안 놀고 이제 그때는 감히 이제 그 형한테는 대적할 수는 없었지만 내가 언젠가는 내가 한 번은 내가 너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 난 이 생각을 갖고 있었죠. 언젠가는 내가. 왜냐면, 근데 그 형도 존나 치사해요. 님이. 왜 치사하냐면, 아니, 어저께까지만 나보고, 야, 가서 더 훔쳐와. 이렇게 시켜가지고 저랑 굳이 친했어요. 친했는데 지금 그, 그 동생 그 누나한테 그런 쌍욕을 하면 되겠어요? 그 누나가 얼굴 싹빡해져가지고 그냥, 그때가 제가 중3이었, 아니, 그 초등학교 6학년이었으니까, 우리 누나가 나는 6살 차이 나걸랑요? 그러면 고3 정도 됐겠죠? 그 얼마나 그 예민할 때예요. 근데 그 누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앞만 보고 가더라고요. 그때 우리 누나한테 진짜 존나 미안하더라고요. 쪽팔리기도 하고 제가. 우리 누나 더 쪽팔렸겠죠. 응? 근데 하여튼 그런 기억들이 이제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기억들이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런 기억들이 안 잊어먹더라고요. 그런 하다 보면은 푹 솟아요 막 그런 기억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에도 그 형 본다 그러면은 그 나중에는 이제 봤어요. 나이 지나서 봤는데 뭐 제가 소년을 갔다 오고 뭐 교도소 갔다 와서 봤는데 그 형도 이제 어떻게 보면 옛날처럼 저를 대하지 못하죠. 옛날처럼. 왜? 벌써 다리가 커버렸는데 근데 이제 굳이 또 내가 그 옛날에 왜 그랬어요? 뭐 그런 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냥. 근데 하여튼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기억들이 쉽게 잊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머릿속에 박혀가지고. 그리고 근데 항상 그랬어요. 건들기만 건드려봐라. 용서하지 않는다. 그런 마음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건들만 건드려봐. 아주 그냥. 별나게 보여줄 테니까 그냥. 우리 때 제가 많이 쓰는 게 별나게 보여준다는 게 생각을 초월해버린다는 거죠. 완전히 생각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저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가버려요. 반대쪽으로. 완전히 생각을 초월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이름이 이제 생겼고 이쪽 바닥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손수 뭐 그런 게 된 건데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다 부질없죠. 부질없는 얘기인데 하여튼 어렸을 때 제가 살아오면서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앞전에도 말했지만은 정말 이렇게 청소년 때 잘 잡아줘야 돼요. 청소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인 돼가지고 다리 다 커가지고 잡아주는 안 하고 청소년 때 정말 중학교 이렇게 지금은 좀 빨라서 우리가 초등학교까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청소년 이때 잘 잡아줘야 돼요. 이때 말 따뜻한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내가 소년에서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소년에서 선생님들이 훈아 너 나가서 디자인 배워라. 그래서 그 말 듣고 왜요? 물어봤어요. 너는 디자인 소질이 있으니까 나가면은 디자인을 꼭 배워라. 그래서 제가 나오자마자 디자인 배운 거예요. 선생님 그런 말 해줘서. 만약 선생님 그런 말 안 했으면 내가 배웠겠습니까? 안 배웠겠지. 근데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해줌으로써 아 내가 디자인 쪽 소질이 있나 보다 하면서 그쪽 배웠죠. 근데 이제 그쪽으로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데 안 풀린 거죠. 하여튼 뭐 그런 이제 기억이 있고 하여튼 여러분들 중에 그 주위에 비행 청소년들이 있으면은 말 한마디 따뜻하게 말 한마디 따뜻하게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청소년들이 본다면은 분명히 그 중에 리더가 있을 거예요. 리더가 있겠죠. 우리 또래도 어렸을 때도 우리가 리더가 있었으니까요. 자 그러면 리더 되는 친구들은 정말 그 친구들이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그 역할이 정말 20대가 됐던 지금 청소년이 됐던 역할이 중요해요. 자 리더를 했으면은 그 친구들 제가 이끌어가는 친구들 그 무리를 책임져야 되잖아요. 어떤 방식이든 그거 만약에 책임질 자신 없으면 리더하면 안 돼요. 이거는 제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교훈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청소년한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년한테 자기 스스로가 리더라고 생각하면은 그 무리를 책임지세요. 어떤 방식이든지. 응? 대차게 놀라면 대차게 놀아버리고 그게 아니면 정말 이 세상이 바라는 올바른 길로 인도하세요. 그게 리더입니다. 진정한 리더. 리더라고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야 씨발 그냥 야야야 이게 아니라 내가 리더야? 그럼 나는 이 무리에서 내가 어떤 존재지? 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책임지지? 어떻게 이끌어가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 리더에게 그 친구들의 운명이 다 달렸어요. 그 친구 하나에게. 왜? 그 친구를 따라가니까. 응? 이 부분을 리더가 되는 사람들은 깊이 한번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번 영상을 이제 마칠까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를 많이 하면 좋대요. 저도 어느 순간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해요. 좀 많이 바뀌었죠, 이제. 하여튼 여러분들 사랑하고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